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범한 제 인생을 살아가다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이혼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와 제 남편, 이 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마보이란 말을 아시나요? 제 남편이 바로 마마보이였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엄마의 치마폭에서 도무지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연애하던 시절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라고 제가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남편을 뜯어고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35살에 말이죠. 남편과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나이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도 남편에게 마마보이의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상대방이 10가지 장점이 있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단점이 딱 한 가지인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단점 하나가 너무 치명적인 그런 사람 말이죠. 바로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툭 내뱉으면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제게 사주거나 해주었고, 제가 뭐가 먹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흘려듣지 않고 꼭 며칠 후에 데리고 가줬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한 번씩 꽃다발을 선물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말하지 않고 있어도 척척 사주고 가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주는 남자였죠. 저는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좋다가도 남편이 자신의 엄마와 전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날이라면 제 심기는 불편해졌어요. 남편은 연애하면서도 엄마와의 전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당시에도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매번 입에 엄마. 통화 내용도 사실 별다를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애교 많은 딸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죠. 떨어져 살고 있으니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며 그저 애교 많은 아들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매일매일 1시간도 넘게 해요. 주말엔 거의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수준입니다. 옆집 개가 사료를 바꿨더니 좋아졌다더라. 며칠 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걸 봤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 등등 정말 엄청나게 사소한 얘기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상을 시시콜콜 다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전화하는 도중에도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저더러 엄마랑 전화해야 되니까 이제 끊자 라고 통보하고 뚝 끊었죠. 그리고 저희가 성인이잖아요. 만나서 연애하다 보면 늦은 밤까지 놀 수도 있고 여행 가고 싶어서 외박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허락을 받더라고요. 나 여자친구랑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도 돼? 나 여자친구랑 가평으로 2박 3일 정도 놀러 갔다 와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는데 그렇게 엄마에게 의지하는 점 하나만 빼면 정말 너무 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어서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애교가 없다 보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사셨어서 내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난 애교도 많은 편이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제 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결혼을 하기로 얘기했지만 사실 결혼의 성사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키는 것을 꺼려 하셨거든요. 나이가 있으니 마지못해 저와 결혼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혼도 사실 도중에 엎을 뻔했어요. 제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께서 관리하시고 계셨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체크카드
하나만 가지고 생활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트하러 가서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제게 선물해 주었던 선물까지 결제 문자가 시어머니 폰으로 긁는 족족 갔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저더러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까지 하는 것을요. 저는 독립심이 강한 편이라 사실 부모님께 미성년자 때를 제외하고는 잘 기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가 해준다는 남편이 참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술 더 떴어요.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중에 멈추고 나가서 1시간씩 전화를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훔쳐본 적이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께 보고를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2번 다시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하고 넘어갔죠. 결혼 후에도 시시때때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엄마 거리는데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신혼 초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저희가 싸웠던 걸 전부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쩐지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부터는 저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티를 팍팍 내시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일러바친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던 거더라고요. 마치 남편의 본처는 시어머니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말이죠. 또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의 월급을 한 곳에 모아서 적금도 들고 보험료도 내고 생활비도 빼고 경조사비에 등등 그런 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월급 통장을 제가 뺏었다가 한 달을 침대에 알아 누우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한다 하시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제게 여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응? 우리 엄마가 허튼 데 쓰는 사람도 아니고 라고 저를 설득했죠. 그때에도 저는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결혼한 사이야. 경제권이 시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도 우물쭈물거리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에게 당신만 엄마 있는 줄 알아? 나도 친정 식구들 한번 끌어들여서 아주 진흙탕처럼 뒹굴어 볼래? 라며 소리쳤더니 꼬리를 쏙 말고 입이 삐죽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찌 합의를 했는지 제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 밖에도 결혼 생활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별일이 다 생겼죠. 제가 이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말도 많고 애교도 참 많아요. 그리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 누나와 시어머니 둘 때문에 말이죠. 남편은 나이를 그만큼 먹었는데도 시댁에서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돌아다녀요. 저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시댁에만 가면 첫 번째 와이프는 시어머니, 누나가 두 번째 와이프, 저는 그냥 첩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요. 제가 봤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남편이 아직도 어머니 품을 못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해괴한 망언을 내뱉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누나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남편의 누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시댁의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남편이 정말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그 집구석에서는 그런 행동들조차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이라며 포장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막내는 애교가 참 많아. 뭐 이딴 식으로 말이죠.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자 그날 처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연애 시절부터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뭘 뜯어 고쳐보겠다고 결혼을 했을까 하며 이혼을 정말로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제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죠.
출산을 하고 나서 낳은 제 아들을 보니 이혼 생각은 아무래도 접게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예쁜 아이에게 차마 제가 싫다는 이유로 아이 아빠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화병이 날 것 같아도 참고 살기로 다짐했었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치마폭에서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낳은 아들까지 치마폭에 싸고 도시려고 했어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자기 아들 마냥 취급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다시 생각해도 역겹네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들락날락 거리셨는데 아들까지 낳고 나자 거의 저희 집에 사시다시피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죠. 제가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에 놀라서 아이를 데려오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화를 내면 마치 제게 빼앗길 것 마냥 표독스레 저를 노려보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어머니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하는 행동이 남편을 빼다박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제 친정은 너무 먼 지방에 있었고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신생아 시절엔 육아휴직까지 써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지만 저도 복귀를 해야 했죠. 꺼려졌지만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집안에서 아들이 남편처럼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따끔히 훈육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갔다 오면 옷 입으라는 제 말을 듣질 않으니 조금은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아빠 하는 짓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할머니랑 고모는 나 팡팡 해줬는데 엄마는 한 번도 만져준 적 없잖아. 엄마는 계모야. 계모가 확실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진혁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봐. 엄마가 모두 들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하며 아이를 진정시킨 뒤 들어보니 시댁에서 옷 막 입고 다녀도 된다고 날도 더운데 왜 옷을 그렇게 갖춰 입는 거냐고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아이는 제 말을 그대로 말을 하며 엄마가 집에서도 옷을 입고 다녀야 멋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옷 입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제욕을 하며 아이고 우리 혁이는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네. 가족끼린 괜찮아. 가족끼린데 뭐가 어때? 혁이 엄마는 아주 성질이 못돼서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제 훈육을 망친 걸로도 모자라 아이가 엄마를 우습게 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이의 하지 말란 소리에 시어머니는 우리 혁이가 너무 착하고 이뻐서 멋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엄마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건 계모여서 그래. 자, 할머니 따라서 말해봐. 계모. 아주 못된 엄마 같으니라고. 이라고 하며 잘못된 개념을 아이에게 주입시켜 놓았더라고요. 어쩐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난 이후로 점점 애아빠가 하는 행동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엄마 말에 반항하기 시작하길래 저는 모두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다시 아이를 붙잡고 혁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혁이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걸? 하지만 혁이의 몸은 정말 소중한 거라서 특별히 아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혁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이야. 알겠지? 라고 하니 아이가 그치만 할머니가 할머니랑 고모는 괜찮다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혁아. 고모랑 할머니가 혁이한테 잘못 알려준 거야. 다음부터 혁이 몸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을 해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 혁이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아니야. 혁이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엄마는 혁이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거네? 라고 했죠. 처음 남편에게 집착하실 땐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집착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 배 아파 낳은 자식까지 치마폭에 감싸서 휘두르려고 하고 잘못된 지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무슨 그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것이냐며 펄쩍펄쩍 뛰었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형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다음 날 저희 집으로 형님과 시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아주 발광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 아주 불려우구나. 네가 뭔데 내 손질 뺏어가려고 해? 라고 하시며 제 뺨을 내리치셨고 형님은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참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혀서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이 난다더니 지금이 딱 그 꼴이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라고 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붙잡으며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때리시는 걸 보니 솔직히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협의 이혼은 되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말리지도 않고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붙어있지도 않은 전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뗐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제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증거가 없었어도 가지고 있던 자료가 넘쳐 흐르더군요. 주고받은 연락들을 조금만 올려봐도 형님과 시어머니가 제게 한 폭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욕설이 가득 담긴 문자들까지, 계획에 없었던 증거들까지 확보했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제가 참아왔던 세월이 무색하게 이혼은 정말 손쉬웠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까지 제가 들고 오게 됐어요.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죠. 친정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일찍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 나이 먹고 부모님께 혼돈났죠. 그렇게 남편과는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연락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다가 어떻게 아들과 나의 천륜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냐며 화도 미친 듯이 냈다가 술 먹고 울면서 전화도 왔다가 끝까지 저를 정신적으로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네요.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다고 아이를 조금만 케어해달라고 염치 없게 부탁했거든요. 회사도 친정 근처에 괜찮은 곳으로 이직에도 성공했죠.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게 힘든 과정이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는 친정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주말 아이와 둘이서 1박 2일로 근교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저희 친정댁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살이 쏙 빠져 폐인인 상태로 찾아와서 저와 제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썩 꺼지라며 문 앞에서 소금을 왕창 뿌려서 내쫓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했네요. 아이의 모습에서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엿보게 되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돼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경험상 그건 절대 뜯어 고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처럼 후회 많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멀쩡한 남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우리도 친정에선 귀한 딸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